이래 안 됐는데. 지금쯤은 눈이 거무리하고 이렇게 좀 잠이 와야 되는데. 아까 운동장 왔을 때 잠오네요. 아침부터. 네. 지금은 어두워지는 게 싫어지는 시기입니다. 밤이 싫어지는 시기. 네. 위에 순도 잡아야 되고, 열매도 따듬어야 되고, 또 조금씩 꽃도 지금, 저는 지금 만개 있는 게 놓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좀 많지는 않아서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하우스를 월요일 날부터 찍었어요. 지벨치를 했는데, 두 번 딱 찍고는 끝났어요. 거의 한 번에 70%, 두 번째 한 30%. 번에 찍고는 막 바로 끝냈습니다. 수세가 세지 않은 밭은 모르게 꽃이 피어서 바로 그냥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금 노지 상황이 보면은, 들쑥날쑥 꽃이 필 것 같습니다. 보기에, 그죠? 네. 원래는 이제 좀, 처리 횟수를 조금 여러 번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그런데, 지벨 처리 시기를 처음에 시작하는 시점을 조금만 늦추면은, 그 횟수는 줄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쏟아질 것 같으면, 열매를 붙들지 못할 것 같으면은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뭐, 법제를 좀 시켰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게 손으로 툭 쳐보면 줄 흐르잖아. 톡 쳐가 흐르면은 위험해요. 이게 오늘 괜찮은데 내일은 얼거든. 이게 상황이 되게 급박하게 빨리 가요. 그러다가 이제 송이가 한계가 되잖아. 전밭에 많이 있다 보니까 어느 게 건들지 몰라. 그리고 나무별로 나타나는 상황이에요. 이런 걸 잘 이해해서 슬기롭게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물을 좀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뽑힐 때는 물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밖에 날씨가 뭐 되게 비가 오고 이런 상황에 물을 줄 필요 없는데 지금 아주 건조하죠? 내일 때 물을 조금씩 보충해준다. 특히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조금씩 보충해주는 게 좋아요. 지금 시기에는. 왜냐하면 이제 지금 토양 속에는 물이 있어요. 그죠? 고랑 쪽에는 물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풀이 지금 고랑에는 잘 자라잖아요. 근데 뚝에는 잘 안 자라. 뚝에는 이제 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을 조금 보충해주는 개념으로, 뭐, 오랜 시간이나 많은 양을 주는 것은 조금 안 좋은 것 같고, 지금 시기에 쿨러를 돌리는 것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점적으로 조금 이제 짧게, 근데 뭐, 오늘 주고 내일 주고 이렇게는 할 필요 없고, 보통 뭐, 점적으로 1시간 정도 주면은 괜찮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토양이 좀 마르는 거 보고 또 한 번 주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들어가면 됐어요. 처리 방법이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이 다듬기를 한 집도 있고 안 한 집도 있는데, 원래는 이상화수가 많이 나왔죠. 이상화수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송이 다듬기는 고품질을 하는 첫걸음입니다. 송이 다듬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정형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700g, 우리가 원하는 2kg 상수, 아니면 2kg 사수, 4kg 오수를 만들려면은 정형가를 만들어야 내가 원하는 시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보면은 셋, 넷, 다섯 개. 그렇게 하면 한 700g에서 800g 됩니다. 근데 내가 수세가 좀 떨어지고 약하다, 아니 좀 덜 부른다, 그러면은 덜 나오겠죠.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조금 길게 할 건지 짧게 할 건지, 아니면 나무 수세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곧 피려고 하는 시기에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뭐예요? 앞전에 지금 노지 전번주 상황입니다. 전번주에 이제 빨리 따듬을 때, 그죠? 꽃이 안 필 때 따듬을 때,
개화 한 10일 전쯤, 그때쯤은 요렇게 송이 들어요. 요렇게 돼요, 이렇게. 아, 이렇지 않나요? 네. 요거는 많이 벌어진 상태, 요거는 덜 벌어진 상태. 변하기 다 없는 거. 근데 길이는 얘가 길죠? 그죠? 길이가 길죠? 야는 짧아요, 이때 시기가. 3cm도 안 돼요. 2.5cm. 때문에. 왜냐면 이제 크면서 자꾸 늘어지고. 근데 지금 물을 많이 안 주면 늘어지질 않죠. 네. 그래서 자꾸 지금은 물을 조금씩 충분히 줘야 된다고. 그래야 늘어난다. 포도송이를 늘리는 건 다른 게 하는 게 아니고 물을 줘야 돼요. 그죠? 네. 근데 내가 비료를 많이 준 상태에서 물을 많이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웃자라고 또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질소를 많이 시비한 밭은 질소를 자꾸 땡겨 올리기 때문에 무역 포도는 좀 세도 괜찮지만은 그래도 샤인머스켓은 언제 처리합니까? 지벤 처리를. 자옥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100%인데 샤인머스켓은 만개에서 전개기까지예요. 그러니까 포도가 개화됐을 때 열매가 다 알이 보일 때 그때 찍는 거니까 수세가 세거나 도장되면은 알이 줄 흘러버린대요. 그렇죠? 근데 꽃 따르기 전에도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 얼마 전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맞죠? 여기는 없었어요. 네, 물을 많이 안 줘서 괜찮아요. 질소 시비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전복류나 상복류가 저장량이 충분할 때는 이렇게 정상적인 송이가 됩니다. 요런 거는 뭐 까다로울 게 없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딱 끊어가죠. 네, 송이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알라도 해요. 맞죠? 근데 송이가 이상하게 생기다 보니까 이게 정형관을 못 만들어냅니다. 그럼 제일 먼저 우선적인 건 뭡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 나무 수세 안정을 시켜야 돼요. 네. 나무 수세가 안정을 못 시키면 농사가 계속 어려워져요. 저 집은 가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수세를 안정화 시켰기 때문에 계속 괜찮아져요, 그 집은. 또 왜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죠? 안정적인 포도밭은 계속 안정적인 포도밭으로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불안정인 그게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나무가 웃자란 나무는 계속 웃자랄 수밖에 없다고. 그냥 토양이기 때문에. 내가 1년생 같으면은 그냥 뭐 베내고 안에 달아보고 하면 되는데 얘는 단년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목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이상하죠. 이런 것도 많이 보이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손톱으로 어릴 때 잘라내면 그러면 모양이 안 이상해. 똑같아, 정상선이야. 제가 전번에 근무 시간에 그랬죠. 손톱으로 따주라고. 요렇게 자른다. 요렇게 자르고 나면은 모양이 정상 모양하고 똑같죠, 그죠? 샤인머스켓은 기본적으로 웃자라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장성이 강하면은 우리 수염이라고 그러죠. 옆에 나는 그게 수염 맞죠? 경불선이라고 그러죠. 이게 보면 이렇게 막 갈라져. 이게 수세가 세는 거예요. 야도 마찬가지로 옥신이 올라와서 갈라져요. 수세가 세면 도장성이 강합니다. 호르몬 작용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도장시키지 마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죠? 특히 샤인머스켓은 도장성이 강해요. 네, 근데 우리는 그 도장성 강한 거를 또 비료 주고 물 주고 해서 또 도장성 더 강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뭉텅해졌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러면은 끝이 어때요? 일반 거보다는 뭉텅해지. 그러니까 알수기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게 밑에 하단에 알속기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손이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요게 어깨 송이가 있어. 송이가. 근데 요런 송이들은 어깨 송이가 잘 없어요. 위에도 짧아가지고 못 써.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그냥 끝을 잘라서, 좀 내가 알속기 하기 싫으면 밑에 하나, 둘, 세 개 있는 거를 중간에 몇 개씩 잘라주면 돼요. 이해가죠? 보통은 요렇게 되잖아요. 요렇게 되잖아. 근데 잘은 어떻게 되냐면, 지경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한 개 잘라주라고. 이게 4개이거나 3개인 거를 한 개 잘라주면은, 요런 형태로 조금 덜 복잡해지겠죠. 그러면 한 개 자르면 알속기 5개 합니다. 쉽죠? 이거 송이가 피기 전에 따듬어 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 뭐 따듬다 보면 바쁜데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되면은 왜 정형가가 잘 나오나 하는데 그거 다 이제 막 따듬어서 그래요. 백조가 어떻다 그랬죠? 물 위에서는 아주 우아해요. 근데 물 속에서는 어때요? 안 빠지려고 바르네. 예, 그냥은 안 됩니다. 항상 움직이고, 농업은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냥 있으면 되는 건 한 개도 없어요. 직접 움직이고, 내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머리를 쓰고 해야 된다.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근데 지금, 원래는 요게 맞는데, 요게. 근데 이렇게 구우면 어때요? 구우면 안 되잖아. 요것도 어릴 때, 손톱으로 탁 찢어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하수같이 이렇게 모양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늦을수록 안 좋아요. 그죠? 이게 어릴 때 잘라준다. 요거는 언제 하냐면은, 열매 딸 때, 이렇게 2개 달렸는 거 1개 딸 때, 일단 유인할 때, 이때쯤 되면 열매가 보이잖아요. 그죠? 잘 보이죠? 그러면 내가 뭉텅한 걸 잘라낼지, 정상적인 걸 달아놓고 이걸 결정하잖아. 그때 2개 달아놓고, 1개를 띄어야 되니까. 그때 떼내주거나, 이런 송이는 2송이 다 그래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손톱으로 이렇게 그때 따준다. 됐죠? 이제 더 골치 아픈 거죠. 요거는, 요게 정상이에요, 요게. 요거 2개를 잘라주는 거예요. 요것도 어릴 때, 손톱으로 잘라주면은 또 이쁘게 그냥 형성이 돼요. 이런 거. 이게 이게 굵어지니까. 네. 굵어지면은 잘 안 돼요. 잘못 자르면 모양이 이상해지고, 어릴 때는 띄면은 별로 괜찮아. 그러니까 어릴 때 띄어진다. 이거는 더 골 때려요, 그죠? 이런 소리는 또 어깨 소리도 잘 없어요. 보면.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를 잘라준다. 대신 여기 중간중간에 제가 했죠. 3개가 아니면 4개가 형성이 잘 됩니다. 이런 것들은.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1개씩 다 잘라줘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알속기 하기가 쉽다. 이해가죠? 네. 송이를 만들어야 돼요. 네. 그냥 놔두면 안 돼. 네. 안 그러면 이쁘게 만들든지, 그러니까 잘라놓고 이쁘게 놔든지, 안 그러면 성형시키줘야 그래야 시집갈 수 있어. 맞죠?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포도도 이제 이쁘게 만들지 않으면은 시장에서 이제 인정을 안 해줄 거예요. 우리 영천포도가, 자꾸 바꿔야 돼요. 브랜드 이미지를 바꾸면은 영천포도는 항상 밀립니다. 어차피 전국에서 포도를 다 내기 때문에 영천은 지금 우리 재배 면적을 봤을 때는 1, 2위에요. 전국에서. 근데 포도가 좋다 소리만 들으면 어때요? 우리 전체적인 농가 수익은 엄청 올라갑니다. 짝당 1,000원, 2,000원 우습게 올라가요. 평균 단가가. 근데 나쁜 쪽이 많아버리면 높은 것도 다 떨어져요. 그렇죠,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제대로 하다 보면은 주변이 자꾸 바뀝니다.
뭐 옆에는 안 하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만 잘하면 돼요. 이 보세요. 한 나무에 두 개가 똑같은 게 다르요. 왜냐하면 도장성은 똑같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 다 또 이뻐. 근데 어중간한 도장성은 한 개는 괜찮고 한 개는 못생겼어요. 대부분 보면은 밑에 거 나쁘고 위에 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밑에가 힘이 더 세거든. 그죠? 그래서 위쪽에 남을 수밖에 없어. 근데 위쪽에 남는 단점이 뭐예요? 아래쪽에 잎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밑에 잎을 따지를 못해. 밑에 달렸으면 한두 개 따면 되는데 요 위에 거 다 따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행히 수영이 이렇게 된 수영은 이렇게 된 수영은 여기 달리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런 수영은 뭘 때려요? 이런 수영. 계속 위에 올라가면 계속 잎에 받치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어때요? 잎이 쭉 쳐지니까. 괜찮죠? 그런 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이제 지베린을 이제 처리하는, 무액 처리할 때, 지베린 용액을 만들 때, 물을 pH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수돗물은 대충 보면 한 6 정도 나오고, 5.5에서 6 정도 나오니까 상관없다. 그럼 지하수는 검사해 봐야 돼요. 그럼 뭘로 하냐? 피트모스 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5.5에서 6 사이가 제일 좋아요. 만드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고 나면은 그게 물 말고 다른 우리 지베린 용액을 섞어 놓으면은 pH가 올라가 버립니다. 우리가 섞어 놓고 냉장고에 넣어놓잖아요. 조금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조금 남는 게 낫겠죠. pH가. 네. 우리가 냉장 보관할 때 어떻게 해요? 냉장 보관할 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한 통을 섞어가, 그래가 이제 나나가 여놓잖아.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 더 좋은 방법을 내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좀 이따가. 자, 우리 지금 여기 보면은, 탄산음료가 2.5에서 정도 된대요. pH가. 그 다음에 마시는 물이 6.3에서 6.6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순수한 물, 이게 중류수라고 하는 거, 그 중성이에요. 순수한 물은 중성입니다. 바닷물이 좀 짜고요. 이런 거는 뭐 굉장히 높고, 식초는 좀 낮고, 그래서 pH가 높은 거는 식초를 넣죠. 그죠? 빈초산인가 뭐 이런 거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pH하고 관계를 많이 한다. pH가 높으면은, 알칼리화 되면은 잘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농약도 어때요? pH가 5 정도 돼야 농약이 가장 효과를 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포도에서 산도 미네랄 이런 거 만들어 지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웅해가 지금 치니까 잘 안 잡혀. 웅해약이 일반 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토양 pH 검사를 해보니까 7이 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농약 치는 물을 검사해 보니까. 그래서 그거 부가지고 이제 pH를 낮춰갖고 농약을 쓰는데. 그래서 피트모스를 5.5에 맞추든지 5에 맞추든지 맞춰가 농약 치는. 그게 산도미네. 이게 이게 산도도 낮추고 안에 미네랄 수를 넣어가지고 이제 잎에도 좀 좋은 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산도 미네랄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위에만 그런지 알아요. 박영호 회장하고 저하고, 회장님하고 저하고 우연찮게 이야기하다가 만들어 볼까 이렇게가 만들어요. 왜냐하면 웅해가 지금 항상 심각하니까. 뭐, 웅해는 약을 지금, 웅해약이 굉장히 비쌉니다. 살기제 굉장히 비싸요. 이 비용을 많이 들여도 잡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웅해약은 내성이 잘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발생을 좀 했어, 예를 들어, 몇 마리 했어. 그럼 금방 약을 치는 게 아니고 좀 더 있을 때 합쳐야 돼. 왜냐하면 한 번 쳐가 안 되거든요. 웅해는 무조건 한 번 쳐가 안 되는데, 한 번 치고 연수 섞어야 돼.
그래, 뭐 해야 돼? 완전 밀도를 줄여야 돼. 안 그러면, 아니, 3일. 모든 약은 3일 정도는 띄워야 돼요. 오늘 치고 내일 치면 약해 있습니다. 예. 이게, 뭐, 나는 또 다른 약 찾고 이거 쳐서 이거 안 돼요. 무조건 연면시기 하는 거는 오늘 치면은 3일 띄어야 됩니다. 최소. 지벤 처리했는데, 오늘 지벤 처리해서 내일 약 쳐야 돼. 돼요, 안 돼요? 괜찮아. 괜찮은데, 농약은 왜 쳐요? 그러니까, 병이 문제가 될 때 쳐야 된다. 아무것도 없는데 칠 필요는 없잖아. 맞죠? 이렇게 병이 발병을 했을 때는 쳐줘야 된다고. 뭐냐면, 꽃송이에 제트 곰팡이가 왔어. 이거는 지벤 처리하는 것보다 더 무서워요. 수정은 되는데, 제트 곰팡이가 와서 열매를 다 그냥 끌기다 버립니다. 그왜 까맣게 되는 그게 제트 곰팡이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쳐야 돼요. 대신, 약해가 받지 않는 혼용을 많이 하지 않는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 비가 와. 뭐 날씨가 너무 그래서 이거 딱 하는데 곰팡이를 못 쳤어. 이러면 쳐는 게 맞아요. 지면 처리하다가도.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병이 문제가 될 때는 친다. 아무 문제도 안 친다. 예, 잘 아셔야 돼요. 무조건 치실 필요는 없고요. 예, 병이 온다거나 내가 응애가 발견이 됐어. 이런 경우에는 송이 또 착립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총체 같은 게 있어. 그럼 착립시켰더라도 거기 왜 알맹이 다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그렇게 쳐야 돼. 그런 거를 예찰 잘해서 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 그러면 꽃피기 전에 방제를 다 해놔야 된다는 거잖아. 맞죠? 지금이야, 지금. 브라마신 치고, 이제 이제 내일 찍을까, 모레 찍을까, 이렇게 하기 전에, 제가 볼 때 한 2, 3일 전에 치는 게 딱 좋은데, 이제 내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쯤은 집에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좀 빠른 것들은, 좀 늦은 것들은 좀 뒤로 넘어가겠지. 그러면 한 2, 3일 정도 계산해서 약을 한번 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한번 치고 나면은 약효가 일주일에서 이 정도 가니까, 그럼 지변이 다 끝나고 나서 약을 칠 수가 있잖아. 맞죠? 이 타이밍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공기 쌓일 때까지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중간중간에 이 약을 잘 적소적소로 잘 써야 방제를 할 수가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게 제일 하잖아. 병이 발병이 될 것 같으면 쳐야 된다. 꽃이 피고 있는 상태에서 약을 치면 안 된다 이런 건 없어요. 농약 살고 있죠. 원래 이제 처리 오일염 이게 보르드액 같은 경우에 알카리성 농약은 지베린 처리할 때 치시면 안 돼요. 보르드액 같은 경우. 알카리성 농약이라고 적혀 있는 건 치시면 안 됩니다. 아까 했죠? 알카리는 뭐예요? pH 2에잖아. 중성 2에잖아요.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알카리 농약을 치시면 안 된다. 그러면은 지변 처리를 해도 약효가 떨어진다. 특히 1차 처리 시에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1차 처리 시에. 이게 뭐예요, 지금? 만개에서 전기가 들어간 거예요. 뭐냐면, 위에 수술이 다 지금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면 수정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수술이 피어서 암수라고 이렇게 해서 키가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뭘 했어요? 스테토마이신 쳐서 수술을 죽여놨기 때문에 키는 안 생겼어요. 자, 지변 처리하는 온도나 환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온도나 환경은,
나쁜 환경이 뭐냐면 건조한 기후. 왜냐면 건조한 기후에는 지배는 흡수가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30도 이상 고온일 때도 안 좋습니다. 10도 이하 저온일 때도 안 좋아요. 그 지배는 흡수가 잘 안 돼요. 근데 급하면 어때요? 급하면 해야 돼요. 예. 조금 안 된다 뿐이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건조하면은 물을 좀 뿌려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할 수 있다. 이때는 쿨러 돌려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습도를 유지하는 데는 쿨러가 더 낫잖아요. 그죠? 특히 차광막이 깔려있는 위에는 이렇게 뿌려주면 좋아요. 그죠? 그 다음 좋은 환경은 뭐냐면 이제 15도에서 25도 사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일기예보를 보니까 꽃 피는 시기부터 우리 지금 영천 날씨로 봤을 때 시기부터 그때까지 날씨가 나쁘진 않아요. 지금. 예. 하루가 좀 안 좋은데 그날이 최고 꽃이 많이 필 때거든요. 예. 비가 약간 올라간다 하고 있는데 하루 정도는 괜찮지 않겠나. 근데 지금 앞전에 지역적으로 약간 데미지 받은 데가 있어요. 그런 지역은 꽃 피는데 문제가 좀 생기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습도가 50% 이상이 돼야 돼요. 처리했을 때. 그 다음에 건조할 때는 처리 전에 물을 돌려준다. 아침에 돌리는 게 좋겠어요? 언제 돌리는 게 좋겠어요? 아침은 할 필요 없어. 왜냐면 아침에는 밤 사이에 이슬이 있어서 촉촉해. 그래서 너무 일찍 하면 송이에 물이 묻어서 안 되죠. 예. 그래서 내가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점심 먹으러 들어갈 때 물을 살짝 돌려놓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은 약간 습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돌리는 지벤 처리하면 좋다. 예. 근데 극하기 좋다 하면서 맨날 물만 주고 있어. 그럼 왜 돼요? 과습이 걸려서 뿌리가 나빠지면서 돌아가니 걸려집니다. 이때는 물을 많은 양을 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주 줘야 될 상황이 생기죠. 왜 오늘도 날씨가 되게 안 좋아, 내일도 안 좋아 이러면 조금씩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주다 보면은 과습이 걸려버리면은 오히려 아리도록 얼거집니다. 이런 것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지베리린은 어디서도 올라온다 그랬죠? 지베리린. 내가 처리도 하지만은 뿌리에서도 지베리린 올라와줘야 돼요. 사이토키닌도 다 올라와줘야 되고. 그게 뭐냐, 물을 줘야만 하는 것이 그냥 안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가습시키지는 않는다. 가습시키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지금 온도가 30도 막 올라가잖아요, 이제. 온도 높은 데다가 가스가 시키면 삶아버려요, 뿌리를. 그게 더 나빠집니다. 뿌리는 오히려 마른 조건에 온도가 높을 때는 덜한 겁니다. 이런 것도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1차 처리할 때, 컵을 해야 됩니다. 컵. 많아요, 이렇게, 풀매트 처리하는 그 일제 거도 있고, 고리 달린 거 이런 거. 또 그러고 마이너리 병 있죠. 거꾸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괜찮아요. 부들부들하잖아. 그러고 무식한 사람 있어요. PT병으로 담는 사람. 이건 좀 무식해. 왜냐하면 그 자른 면하고 거기가 날카롭잖아요. 그러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좀 이게 원래 왜냐하면 이게 힘이 센 사람은 무식할 수밖에 없어. 예. 힘이 좀 약한 사람은, 제 같은 경우는 좀 무식한 편인데, 저 사람은 힘이 약하니까 자꾸 머리를 쓰더라고요. 얼마나 보드라운 걸 자꾸 찾아요.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보드라운 걸 자꾸 찾다 보니까 마이너리 병이 굉장히 좀 보드랍더라고요. 그런 것도 위에 잘라 쓰시면 돼요. 그리고 뭐 잘라내도 위에 뭐 약간 열을 가하면 이렇게 약간 보드라워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매끄럽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볼게요.
처리 후에 약간 물기가 유지가 돼야 돼요. 1차 처리는 빨리 바르는 게 안 좋아요. 1차 처리는 약간 유지가 돼야 되고, 송이축. 송이축을 이렇게 만지다 보면 이렇게 잘 부러져요. 그죠? 그러다가 또 힘센 놈들은 더 심해요. 거기다가 이게 가위로 안 하고 이렇게 훑은 사람들은 거기 상처가 마르면서 딱딱해지면서 딱 부러져요. 예. 어디를 만져야 되냐면 아래쪽을 만지셔야 돼요. 위쪽을 만지면 잘 부러져요. 그래서 송이를 만질 때 보통 이제 아래쪽으로 향한 거를 만질 이유가 없죠.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걸 거꾸로 끌어내라잖아. 여기를 만져야지, 여기 만지면 불안해요. 이렇게, 이 손을 이렇게 넓게 잡고,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이렇게 잡다 부러져요. 이게 여러 마디를 벗기면 낫겠죠. 손가락 2개도 되고, 3개도 되고. 이렇게. 이해 가실까요? 네. 부러지면 아깝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1차 처리할 때는 습도가 80% 이상이 12시간 유지가 안 되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다행히 야간에 습도가 좀 있죠. 이슬도 좀 있고, 그래서 흡수가 되긴 돼요. 없을 때는 토양에 물을 좀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1차 처리는 만개에서 전개기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피지 않은 화강이 덮어선 상태에서 기변 처리하게 되면 소리가가 생겨요. 잔알하기. 네. 그거를 주의해서 만개해야 되는데, 좀 이따 사진으로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사진을 여러 개 찍어왔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2차 처리는 처리기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스프레이도 괜찮지 않습니다. 스프레이도 해도. 칙칙칙칙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스프레이가 잘못하면 이게 바람 불 때는 좀 위험해요. 찌뿌리인데 이쪽으로. 그죠? 네. 그 다음 처리기 외에, 요새 왜 대장간이가 나오는 그거 굉장히 좋아요. 2구짜리 나오는데 막히는 것도 없고, 네. 그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그걸로 배우고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 그리고, 처리 시기는요, 원래 12일에서 15일 사이에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노지를 무슨 한 번 찍고 2번 찍어요. 그죠? 저는 12일에서 20일 사이에 해요, 그냥. 그러니까 처음 찍은 날짜, 20일 넘기지 않는 게 좋고, 마지막 찍은 날짜가 10일 넘기지 않는 게 좋겠다. 예. 이건 2번 찍고 못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저는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별로 이상은 없어요. 근데 늦게 처리하는 거는 알이 좀 굵어져요. 그 대신 담은 좀 늦게 올라요.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하니까 저는 지금까지 계속 그래 해왔는데, 저는 왜 22일까지 가냐면 1차하고 알속기를 하고 2차를 담그기 때문에 많이 늦어요. 알속기 다 하고 나서. 그러고 나 담그면 그냥 결정이 딱 되니까 딱 좋더라고요. 그럼 2차 처리하고 나면 이제 마음이 급해져요. 알이 빨리 굵어지니까, 빨리 따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1차하고 2차 사이에 알속기를 하고 나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2차 처리할 때는 습하지 않아야 돼요. 비가 오는데 처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12일에서 20일 사이니까 오늘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고, 모레 해도 돼. 아무나 하루 빨리 땡겨도 되고, 한 3일 비가 온다 하면 하루 땡겨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떨 때 하면 제일 좋냐면, 그것도 2차 하고 나면 펴러가 되잖아요, 이렇게.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날, 그죠? 그럴 때, 자, 책창을 내리지 말고 책창도 상 열어요. 그럼 바람이 많이 불죠? 그럼 수납팬이 있는 집은 더 좋죠? 바람 있는 사람들. 수납팬 틀어놓고, 집에 처리하면 싹 막아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장애 없다. 근데 약육이 끝에 쪽에 많이 안 마르고 있다가 그게
나중에 이렇게 작은 끝이 생겨요. 오래 못 누르면. 그래서 이제 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수출 농가들, 저장하는 농가들은 2차에 더망이라는 걸 섞어요. 용량을 이제 정량을 넣습니다. 이게 20리터에 뭐 4g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량을 쓰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16리터에 뭘 넣는다 이러면은 16리터만큼만 양을 넣으시면 된다고. 수초토 마신도 마찬가지로 1차에 넣고 싶으면은 그 용량대로 넣으시면 돼요. 근데 과다하게 넣으면은 열매가 노래져요. 스트립토마이신 장애가 있습니다. 과다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200리터이면은 200리터 그냥 쓰시면 돼요. 많이 쓰실 필요 없어. 대신 어떻게 해요? 양량이 충분히 묻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은 하간에 약이 맞아야 수술이 해와되니까. 이런 걸 이해 잘 하시고, 나는 쳤는데 왜 알 생겼어? 씨가 생겼어? 약 잘못 쳤어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만개전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봤을 때 어때요? 안 된 거 같죠? 자,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한번 맞아. 처음에 찍을 때는. 근데 두 번째 찍으러 들어갔어. 이제 한 번 다 돌고, 두 번째 찍으러 들어갔는데 여러 번 찍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매일 안 찍잖아. 맞죠? 이틀에 한 번씩 찍으니까 요거 3개, 4개밖에 안 피는 거 여러 번 찍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안 피는데 오늘 오후에 피요. 이런 것들. 그러면 집에는 흡수가 24시간에서 76시간에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중간에 흡수가 돼서 별 이상 없어요. 이런 건 소리가 들어가볼 때 안 생긴다고. 그럼 한두 개 생겨도 괜찮다고 보고. 근데 잘못하면은, 오늘 아침에 조롱송이를 안 찍었는데 이틀 뒤에 가면은 수세가 세다면 조롱을 얽어져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두 번째 찍을 건 첫 번째는 아닙니다. 두 번째. 첫 번째 곱힐 때 찍지 말고 두 번째 찍으라고. 내가 두 번째 도는 날. 그때는 이런 거 찍어주는 게 좋다. 이해가시죠? 이것도. 이거는 많이 안 비싸요, 그죠? 중간중간에. 그래도 개화가 굉장히 잘 됐죠. 요거 전부 다 제 하우스 사진이에요. 개화가 정상적으로 되는 것들은 진행이 착착 잘 돼요. 근데 개화가 정상적이지 않는 건 어때요? 화관이 안 벗겨지고 막 이런 거 많이 생기죠. 특히 고경증이 많아요. 고경증. 인고도 좀 있다. 하남 하복도 있고. 대부분이 뭐냐면 센 데는 다 생겨요. 그리고 저장량은 약한 것도 이런 거는 조심하지. 뭐 금호도 물론 있겠죠. 지역적으로 다 있는데 거기다가 날씨가 좀 불균해요. 그쪽 지역이나 보면. 그래서 조금 그럴 수가 있다. 요게 지금 이제 수술이 다 보이는 거 이런 건 뭐라 그래요? 만개라고 그래요. 개화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요런 거에 다 피면은 만개가 되는 거죠. 요거는 만개 전에 아직까지 만개는 아니에요. 여기 한 80%. 네, 그 정도 수준입니다. 자옥 같은 경우에는 이거 찍어야 돼요. 거북류는 이거 찍어야 됩니다. 거북류는 연구가 안 돼. 왜냐하면 1차 처리의 목표는 무액화입니다. 무액화. 씨를 없애는 거. 샤인머스켓은 만개에서 전개기에 지변 처리하기 때문에 스트립토마이신 갖고 씨를 없애야 되고, 거북류 같은 경우는 스트립토마이신 안 쳐도 돼요. 왜냐하면 1차 처리 목표가 지변 처리하게 되면 씨가 없어져버립니다. 네. 그래서 80%에서 100%의 처리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완전히 넓겠죠, 끝에. 요런 거를 잘못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요런 거를. 소리가가 생기거나 굽는 송이도 생겨요. 네. 잘못 처리하면. 그리고 저게 따내면 다 송이 못 써요. 지금 딱 길이 맞춰놨잖아요. 이만큼 없어지면 송이가 닳아버려요.
자, 요게 이제 정객이라고 합니다. 수술이 한 개 없죠. 싹 다 바뀌었어요. 저는 요때 처리했어요. 하우스에. 자, 이것도 수술이 한 개 없죠. 요거는 만객입니다. 이제 수술 다 보이죠? 요것도 처리를 해도 돼요, 아니에요? 네, 해야 돼. 왜냐면 이틀 뒤에니까. 만개돼서 이틀 뒤에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찍어도 내일 아침이니까. 집엔 처리 흡수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수세는 약한데 막 많이 붙은 놈이 있죠. 왜? 막 짧게 막 수술이 많은 거. 이걸 안 하셔도 돼요. 좀 넘는 게 좋아요. 약을 얼마지도 않아요. 근데 빨리 찍어버리면 다 착륙되고. 그리고 이것도 잘 안 빠져요. 그러니까 조금 늦추시면 돼요. 그런 걸 눈으로 잘 이제 판단해서 찍으시면 된다고. 근데 이거 못 맡기면 그래 못 하잖아요. 근데 내가 할 때는 그게 가능해요. 저는 지금까지 지배인 처리하는 걸 남을 몇 개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 두치했는데, 이제 버거워서. 예. 지금 동시기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세 부르고 동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골치 아파요. 제가, 새벽 3시까지 두 사람을 찍다가 이거 들고 잔 적도 있어요. 그냥 전반지 다 동시에 피다 보니까, 그때 또 제 아버님 이제 조상이 나서 돌아가셔가지고, 일을 다 하다 보니까, 그 하다가 쫓아와가지고 이제 그 찍었는데, 하여튼 붙들고 잔 적도 있습니다. 한 5시 지금 되기에는 눈이 감기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액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 찍으면 없어요. 진짜 거짓말 안 볼 때 포도 한 개도 없어요. 왜냐면 무액은 약간 세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유액처럼 하면은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3일 정도 돼도 안 늙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요런 거. 몇 개 안 되고 요런 것도 처리하셔야 된다. 아까 2차 때는, 1차 때는 늙어도 좋은데, 자, 이제 집에, 여기서 궁금한 거 있어요. 처리하는 거. 무슨, 만기나 이상을 그때 처리하는 기간이 있는데, 수술이 보이는데, 꽃이 좀 떨어지고, 수술이 보일 때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꽃이 만개가 있고, 으스러지지 않는 수술이 안 보일 때. 안 보일 때. 그거는 정객이고, 수술이 보이면은 만객이고. 그죠? 예. 그게, 수술이 많이 떨어졌을 때, 아까. 그러면 만기가 이상을 있다가, 진짜 어르신들한테 발을 딱 쳤을 때, 나무 딱 쳤을 때, 보고 무슨 떨어져가지고.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게 얼거지가 안 돼요. 3일 되고 얼거지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쓰기엔 3일 되고 안 얼거집니다. 보통 6일에서 7일 넘어가야 돼요. 근데 수세가 세거나 이런 것들은 얼거져요. 만기에서 얼거져요. 일단 만기하고 그 이상을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게 저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그러고 이제 좀 수세가 안 된 것들은 몇 개 흘러도 소리가 잘 나는 거 있어요. 근데 센 놈들은 확 날아갈 거예요. 야는 호불호가 딱 갈려있어요. 내가 지ገ린 쳤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돼요. 1차 처리하고 나서 3일 뒤에 가보면 다 죽어요. 담근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시점을 만개에서 정기기를 꼭 잘 지키셔야 돼요. 내가 수세가 되게 세서 위험하다 싶으면 빨리 찍어야 됩니다. 만개기에 찍으셔야 돼요. 근데 또 만개기 찍으라 하면 또 몇 개 더 중에 다 찍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부터가 많이 나는 겁니다. 무액은 이제 좀 배가 좀 신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봐요. 저하고 집 사람은 맨날 그것 때문에 이제 하는데 제가 좀 요새는 져주죠. 왜냐하면 제가 좀 맨나무로 얼굴 주는 스타일이라서
뭐 하다 보면 지금 높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우스도 제가 작년에 좀 늦게 찍다 보니까 좀 얼거진 게 있었어요. 근데 원래는 안 얼거지냐고 그래가지고 밀었고 해가지고 이제 찍었는데, 이틀 만에 끝났습니다. 그때 따라 수세 관리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좀 오래 하시다 보면은 그런 판단이 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벤 처리를 잘 생각하시면 이래요. 이렇게, 부부 2명이 들어가서 한 종을 찍어야 돼요. 한 600평 찍는데. 근데 이거를 4번 찍는 사람이 있고, 5번 찍는 사람이 있고, 한 번에 끝나는 사람이 있고, 2번에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인력으로 봤을 때 어때요? 노동력 투입이 굉장히 차이 나잖아요.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본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세 관리를 잘해야 된다. 수세를 안정시켜야 된다. 수세가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죠.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집에 가보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맞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러면은 밭도 당연히 이렇게 돼요. 1차 농도는, 거봉 같은 경우는 지베린을 1차에는 12.5를 써요. 거봉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그건 뭐냐면 이제, 물 2리터에 지베린 1개 4리터입니다. 4리터에 지베린 1개 들어요. 4리터에. 왜냐하면은, 지베린이, 50mg? 맞죠? 40mg? 네, 40mg. 4리터. 50mg. 50mg. 50 나누기 4가 12점 하나요? 50 나누기 4 맞죠? 네. 그러니까 50mg의 성분량이 50mg이에요. 안에 지배는 한 개가. 그래서 나누기 물량을 하면은 ppm이 나오는 거예요. 지배는 성분량이 50mg이에요. 한 개가, 지배는 한 개가. 여기다가 나누기 물량 하면은 ppm이 나와요. 그러니까 50 나누기 4 하면은 12.5가 나오네요. 맞죠? 맞죠? 계산되죠? 예, 그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뭐 이렇게 보면 어렵게 가는데 그게 이렇게 하는 게 간단해요. 그 다음에 이제 샤인머스켓은 저거는 4리터입니다. 1리터이 아니고 4리터. 그 다음에 거봉계는 샤인머스켓은 25ppm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 2리터를 한 개. 그러니까 50 나누기 2하면 25 나오죠. 그래서 25ppm. 제가 좀 수정하는데 여기서 수정할 거예요. 자, 2차는 그냥, 거봉하고, 사인 관계없이 그냥 25ppm 합니다. 그럼 2리터에 한 개 들어가면 된다. 몇 리터에 얼마, 이래 이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몇 ppm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계속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이토키닌을 넣어야 되죠. 그죠? 단용으로만 안 하니까. 넣는데, 덧거리를 8리터에 한 봉지를 넣으면은 5ppm이 나와요. 그 다음에 10리터에 한 봉지 넣으면 4ppm. 12리터에 한 봉지를 넣으면 3.3.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얘가 이게 뭐냐면은, 착립을 많이 시키고 싶거나, 알을 많이 키우고 싶은 ppm을 높이는 거예요. 대신 단점이 있어요.
축이 짧아요. 덧거리를 많이 넣으면. 그래서 이제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는 덧거리를 많이 넣으면 축장이 짧아져서 알속기를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네, 이게 속에 알이 배기기 시작하면 열과가 나거나 꼭지열과가 잘 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16리터에 한 봉지를 넣거나 많이 안 하는 사람은 24리터에 넣어요. 그럼 24리터에 덧거리 한 봉지 넣으면 지베릴 몇 개 넣어야 돼요? 25ppm 만들어요. 그렇죠. 예, 12개. 그냥 거기 넣으면 돼요, 그냥.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2리터에 하나 넣고 싶으면은 덧거리를 24등분 해서 넣으면 되죠. 맞죠? 이제 12등분 해서 넣으면 되죠. 예, 12등분. 예.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섞어 물에다가 섞어갖고 주사기로 빼갖고 집어넣으면 돼요. 2리터. 내가 달기 싫으면. 근데 뭐, 저울 전자적으로 해서 달아가지고 쓰면 좋긴 한데, 아까 말했듯이 이거를 많이 섞어서 냉장고에 넣었는데, 저도 지금 1차 처리 끝나고 나니까 3톤 반 썼어요. 6리터 안 썼어요. 18리터 섞어요, 하우스 할 때. 했는데, 나머지 이만이 남아있어. 근데 노지는 또 농도가 또 틀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도 맞추기 어렵잖아요. 그런 걸 잘 이해하셔서 해야 된다. 그럼 이제 풀밴드 같은 경우에, 농도는, 2리터에 한 병을 넣으면 5ppm이에요. 2리터에 한 병. 그 다음에 4리터에 한 병 넣으면은 2.5. 10리터에 한 병 넣으면 1ppm. 그럼 양은 성분량이 10g, 10mg인 것 같아요. 성분량이. 그죠? 그래서 나누기 하면 된다.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아니고 쉬워요. 이것만 이해를 하면. 안에 성분량만 알면 우리 성분량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 성분량에서 물량을 나누게 하면 ppm이 나온다. 수세가 세면은 덧거리를 더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수세가 셀수록 어때요? 송이가 꼴막쫄막해요. 넓어져요. 네, 그러면 덧거리 좀 넣으면 덜 넓어지겠죠. 네. 그럼 수세가 세면 착립이 많이 돼요. 덜 되잖아요. 네. 수세가 약간 100% 다 착립돼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용해서 내가 덜 열지 덜 열지를 결정하시면 된다고. 네. 누구는 얼마 하는데 나는 그게 다르다고. 내 집하고 저 집하고 틀려요. 그게 생장 조절제입니다. 그래가 뭐 누구 집은 그거 하는데 누구 집 뭐 하세요? 하면서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내 집에 요 기준만 잡아서 내가 더 열지 적게 열지는 자기가 몰라요. 왜냐면 그 집하고 우리하고 수세가 틀리니까. 환경도 틀리고. 원래는 많이 쏟아질 것 같아. 그럼 덧거리 더 해야 돼. 그죠? 붙드는 데는 덧거리나 더 집에는 너무 고농도로 못 넣으니까 덧거리를 넣으면 착립이 많이 되거든요. 풀매트보다는 덧거리가 착립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이해하시고 생장조절제를 희석한다. 이제 앞으로는 얼마 넣을까요? 이런 거 물으면 안 돼요. 예. 자기 밭에서 거는 자기 수세에 맞춰서 넣는다. 무슨 기준에? 세고 약하고의 기준에서. 수세가 약한 놈을 많이 넣게 되면 너무 착립이 많이 되고 더 짧아져요. 그러니까 수세가 약할수록 더 적게 하고, 수세 셋을 좀 더 넣어서 송이를 좀 더, 우리 표현은 쫄아준다 해요. 이렇게. 뒷거리를 해서.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자, 생강조절제 1차 처리는 목적이 뭐냐면은, 무액화예요. 1차의 목적.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착립입니다. 포도알이, 붙어 있도록 착립시켜주는 거. 이제 찍다 보면 편하지. 어떤 거는 입자루가 이렇게 흐물흐물거리는 거 보이죠? 아가 노랗지 않고 새파란 거 있어요. 입자루. 이게
하나에 입자루가 하나씩 있잖아요. 입자루가 있고, 열매 자루가 있죠. 이게 이렇게. 그게, 노란색은 착립이 되는 거고, 파란색은 착립이 안 돼요. 핑크 가마라고 해요. 그게 그렇게 보일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샤인머스켓은 GA 25ppm에 TDR은 2.5ppm을 기본적으로 씁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만 이래 쓰면 돼. 예. 뭐 골치 아프게 뭐 얼마 더 이런 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쓰시면 돼요. 왜냐면 이거는 이렇게 쓰는 게 좋더라 하고 기본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 하면 그냥 기본에 따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식당 가면 뭐예요? 그냥 기본 시켜 먹잖아요. 뭐든지. 잘 모르면. 근데 그 식당 자주 가면 어때요? 어떤 게 맛있는지 알고 시키는데. 주로 시키는 게 정식이잖아요. 정식, 그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 거북류는 GA 12.5ppm에 TDR은 2.5ppm을 씁니다. 그 다음, 자옥은 GA 12.5에다가 TDR은 5ppm을 씁니다. 왜냐하면 자옥은 어깨 소리가 잘 넓어져요. 그리고 자옥은 80%에서 안 찍으면 만개가 지나면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착립을 잘 시켜야 되고, 송이를 또 얼마 동안 만들려면 자옥은 어깨 소리가 또 잘 빠져요. 수세가 약한 거죠. 그래서 OPP를 넣어서 착립시키고 난 다음에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생산력이죠. 2차는 목적은 가리게 됩니다. C를 없앴기 때문에 C에서 지베리겐이 나와서 가리 비례를 시켜야 되는데 C가 없기 때문에 비례가 안 돼요. 그래서 2차에 D를 넣는 겁니다. 지벤 처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티커마신 쳤는데 왜 그 엠뱅이 옆에 봤는데 쳤으면 어떻게 돼요? 엠뱅이 밭이 옆에 있는데 스티커마신 치다가 날아갔어. 근데 거기 묻었겠어. 유액 같은 경우에 C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니, 붙긴 한데, 근데, 아예 안 붙지. 그러니까 이제 2차에 처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MBA 같은 경우에도 2차에, 1차는 곱히기 전에, 곱히기 12년인가 많이, 그때 100ppm 처리하는 거예요, 100ppm. 왜냐면 야들은 GA 바를 잘 안 받아요. 100ppm 처리. 그러고 난 뒤에 계약이 끝나고 나서 2차에 하는 거. 그렇게. 계약 전에 하는 게 있고, 계약 만개기에 하는 게 있고, 만개 전에 하는 게 있고, 다 틀려요. 그거는 뭐냐면, 품종마다 특성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근데 모든 거는 뭐냐 하면은, 수세가 안정을 안 시키면은 잘 쏟아진다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특히 캠베린은 어때요? 캠베린 세면 한 개도 없어. 캠베린은 지변 처리하면 안 돼요. 예, 처리하면 성이 개판도 안 돼요. 스테트 마신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잘 이해해서 수세 관리를 해서 잡아들어가야 됩니다. 알속이 이렇게 해야 되죠. 예. 한 지경에 알이 골고루 따줘야 어떻게 돼요? 알이 똑같이 굵어집니다. 왜냐하면 양분을 분배하는데 한 줄기에는 8개 있고 한 줄기는 3개 있고 이렇게 되면은 분배를 제대로 하겠냐고요. 이렇게 하면은 요런 소리가 납니다. 요렇게만 생기면 뭐 영천포도 뭐 어디 가도 내놔버리죠. 근데 이게 또 쉽게 나와요? 어려운 게 아니라 정상적인 경우에는 그냥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되게 어렵게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건 뭘로? 도장을 시켜서 비료 주고 물 주고 자꾸 이걸 만들려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는 괜찮아. 와, 요즘 뭐 하는 거 있잖아. 무슨 요소 많이 그런 방법도 있죠. 그 애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은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은. 원래 작황이 안 좋아서 뭐를 많이 써서 원래 정상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나무가 그렇게 받쳐주지는 못합니다. 지금 사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유가 그거예요. 작년에 저장양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조기나물이 많이 됐잖아요, 작년에. 그 날이 흐려서 강수량이 못하다 보니까 저장양분이 많이 못 넣었어요. 그래서 원래 꽃이 적은 데다가 또 날씨가 어때요? 낮에는 억수로 뜨겁고 밤에는 추웠어요. 뿌리가 또 활동을 잘 못하는 거예요. 지상도 TRL이 맞아야 된다고 했죠.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낮에는 덮어가지고 너무 성장을 많이 하고 밤에는 추워서 뿌리는 활동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뭐라 하냐면은 고기 잡으신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온이 안 올라간대요. 작년에 똑같은 날짜에 하니까 고기가 안 움직인대. 그러니까 수온 체크를 해보니까 수온이 낮아져요. 수온하고 지온은 어때요? 비슷하잖아. 그죠? 수온 올라가면 지온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 시기 때 날씨는 어땠어요? 30도를 육박했어요. 바깥 날씨가. 근데 밤에는 또 어떻겠어요? 7도 이하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온은 밤온도가 안 올라가면 지온은 안 올라갑니다. 하우스에 보신 분들 알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상부는 움직였는데 지하보가 못 따라가다 보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무가 버거워지면은 열매를 뜬다고 그래야 되겠다. 꼭지가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포도는 어때요? 포도도 마찬가지로 결실이 안 됐죠, 그죠? 요렇게 만들면 이상적이죠. 야는 알 수 없게 안 해놓은 겁니다. 알 수 없게 안 해놓은 거라고. 몇 개 없잖아요. 그게 요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 예, 이래도 몇 개 따야 되긴 해요. 요 밑에 그 몇 개 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쇠가 빠지게 골빙들을 하는 것보다는 짧게 해갖고 알속이 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요. 앞으로는. 그 대신 뭘 만들어야 된다? 정인간을 만들어야 된다. 허벙허벙한 이런 거 만들지 말고요. 500g도 이쁘게 만들면 갈리지 않겠나, 이게. 왜냐하면 앞으로 소비는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젊은 친구들 어때요, 생각이? 어떤 거 사먹겠어요? 아니, 내가 애들한테 뭘 사주겠다 하면 큰 송이를 사주겠어요? 500g 사주겠어요? 왜냐하면 식구들끼리 뜯어먹을 수 있는 게 한계인데 1kg짜리 다 먹겠어요? 못 먹어요. 일단은 1kg는 맛이 없어요. 근데 누가 그래요? 1kg짜리가 수출이 되긴 합니다. 하는데 당도 18% 나와야 됩니다. 17에서 18. 나오냐고? 안 나오죠? 나옵니다. 어떻게 하냐면 착과 중량을 줄이면 나와요. 한 나무에 착과 중량이 만약에 50kg 달아야 된다 하잖아요. 그러면 50송이 달면 50kg 맞죠? 1kg짜리 40개 달아요. 1kg짜리. 그래도 하면 다음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1kg짜리를 똑같은 착과량에다가 1kg를 적용시키면 돼요, 안 돼요? 보통은 700g 하면 70송이 하면 50kg 맞죠? 17이 40kg 맞잖아요. 근데 70kg, 1kg를 달아놓는 게 아니죠. 이런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큰 송이 만들어. 대신 송이 숫자를 줄여야 돼요. 착과 중량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글수록 어떻다고 그랬어요? 더 많이 줄여야 돼요. 작으면 작을수록 조금 더 달아도 되고, 뭐 차이입니다. 근데 뭐 또 다 많이 달아간다 게 지금 어떤 사람이 있냐, 500g짜리 2개 달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생각나겠어요. 전까지 500g짜리 2개를 달겠다는 거야. 원래 그래 달라고 아까 했잖아. 착과 중량 계산해서 57, 35kg잖아요. 그러면 야를 50kg 맞추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100송이를 달아야 되죠. 70가지에 100송이 달는 거예요. 그럼 어때? 퐁당퐁당 달든지 세 가지에 한 개씩 더 달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지금은요, 무작 때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무조건 하면 안 돼요. 그럼 나는 세 가지에, 그래도 가지 좀 충실한데 한 개 더 달겠다. 전략적으로. 그래서 나는 원래 500g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국내 시장에도 500g 내보겠다 한 사람들은 돈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 하면. 그 대신 어때요? 판매 시기가. 원래 추석이 어때요? 추석 때 700g만 잘 나가려면 뭘 없어요. 맛있는 포도면은 나는 500g도 된다고 봅니다. 대신 좀 이쁘고 잘 담아야 되겠죠. 생강조리제 처리할 때는 건조할 때 수분을 공부하라고 그랬죠. 이런 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차 처리할 때 습도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 너무 건조하면 흡수가 잘 안 된다. 비가 올 때 마개신 1차 처리는 하지 않는다. 아주 해야 된다. 왜? 비가 와도 꽃은 피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비가 왔는데 처리하는 사람은 다 얼어졌고 처리한 사람은 건졌어요. 자, 우리는 뭐예요? 1차 처리하는데 1차 처리할 때 뭐 어때요? 비가림이 넓게 되어 있는 밭은 괜찮아요. 근데 비가림이 좁은데 송이가 낮은 집은 어때요? 비가 옆으로 많이 치면 다 쉽게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재처리해야 돼요. 근데 비가림 넓은 집은 괜찮다. 거기다가 수납팬이 있으면 틀어놓고 1차 처리하면 돼요. 너무 미루지 마십시오. 그 다음 2차 처리는 비가 오면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네. 이런 거 갖고 전화하지 말라고. 부끄러워요. 알았죠? 2차 처리는 마르지 않으면 약해를 갖는다. 습하니까 당연히 안 마르겠죠? 그러면은 처리하면 안 돼. 그리고 2차 처리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야 안 정해져 있어요. 스펙이 이게 많잖아. 많다 보니까 그냥 내가 조금 좋을 때 하면 된다. 그런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하는 건 몇 가지고요. 잘 되겠죠, 그죠? 원래. 네. 천천히 하셔가지고, 뭐든지 있잖아요. 지금은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게 봐야 됩니다. 내가 자, 송이도 안 따듬었어. 순도 안 질렀어. 그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네? 송이를 먼저 따듬어야 돼요. 위에는 샤인머스켓은 위에를 그렇게 놔둬도 그렇게 지장 없어요. 밑에 무역 처리를 할 수 있게 1차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바로 꽃이 피고서 우해야 돼요. 주변 처리부터 해놔라고. 수는 나중에 하고. 네. 그래가 좀 부지런한 사람은 낮에 찍고 밤에 손잡고 해요. 지금은 그런 시기라.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해가 안 졌으면 좋겠다고, 이런 때는. 계속 해가 떠 있으면 후에라도 일을 다 하지 싶습니다. 저하고 뒷사람하고 싸우는 게 맞나, 지금. 저는 이제 집에서 알른이 난 나와서 일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이제 1차 처리를 하는 중간에 적심도 해도 되고요. 하고 나서 해도 그렇게 무리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적심을 한 거하고 안 한 거 차이는 얽어지는 건 좀 더 얽어질 수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세는 상관이 없고요.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는데 수세가 센 놈들은 적심을 안 하면 이제 좀 더 많이 얽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이해하셔서